네, 선유. 어제 갤러리 카페를 2개를 가지고 계신 공기업 은퇴하신 갤러리 관장님 부부를 전주 아미고님 소개로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야기꽃이 만발했고 한 3시간 정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인상 깊은 거는 이제 그분들이 다 특정 종교는 없지만 어떤 영혼의 삶을 사는, 그래서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인상 깊었던 거는 그 남자 관장님이 이제 마크로스코 그림을 이렇게 굉장히 한동안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갤러리 꾸밀 때도 마크로스코 스타일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만나기 전에 사전에 제 인터뷰라든가 홈페이지 이런 링크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 그림을 쭉 보고서 마크로스코 그림에서 고리들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바꿨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전에 미술 슈퍼마켓 할 때 그 왜 포도밭 소개시켜준 그 아미고님이 이제 뭐 모네를 능가하는 화가를 만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능가했다라는 게 아니고, 또 개인의 취향도 있겠지만은 그림마다 가지고 있는 여기 또 헤르페스가 있어가지고 나가지고 최근에 약간 추운데 겨울용 작업실 만드는 작업을 좀 밤에 했더니 무리를 하면 이게 자, 아무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떡잎이 보인다, 이런 얘기로 저는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제가 고흐의 그림을 능가하고 모네의 그림을 능가하고 또 마크로스코의 어떤 숭고미를 능가하는 이제 그런 그림들을 그릴 수 있는 떡잎, 어떤 형식을 갖추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고흐의 그림을 능가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태양의 홍염을 고흐의 붓질로 붓질을 이제 비슷하게 하면서 그리고 있고, 그래서 제가 삼나무에서 보이는 고흐의 사이프러스에서 보이는 그런 아주 역동적인 그런 붓질들을 태양이나 꽃행성에서 내가 앞으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형식을 갖춘 거죠, 제 그림이. 그리고 화천대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주 공간에 태양이 하나 딱 떠 있는 그림을 그린다면은 좀 단순화될 수 있죠. 어떤 그림이 그렇게 되면은 단순화될 수 있는데 좀 압도적인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그게 또 마크로스코의 그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의 형식을 구도를 갖추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모네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죠. 그 붓질, 제가 다양한 홍채, 씨 뿌리는 별 같은 거 보면은 다양한 붓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외계의 호수에 비치는 어떤 식물들 그릴 때 보면은 모네 수련에서, 근데 제가 그거를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오마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네의 수련 연꽃, 그것도 오마주를 한 그림이 있고, 그거는 뭐 당연히 그렇고, 마크로스코의 그림을 오마주한 건 아직은 없는데, 하고 싶고 할 수 있죠. 그런 어떤 하고 싶은 그림이긴 하죠.
그래서 그 관장님 표현은 이제 마크 로스코 그림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우주 그림이다. 이제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제 그림을 전시하기를 원해서 이제 언제 할 거냐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하다가 공간이 너무 예뻐서 이게 또 컬러가 있어요. 그 전시장마다 거기는 제가 이제 카페 섭외를 다녀보면 그 카페마다 배경색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물론 그분들은 어떤 그림도 다 잘 어울린다, 자기 갤러리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다, 여기에 어울리는 그림을 골라서 걸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0평 개인전 끝나고 9월 중순 이후부터 그 갤러리에 그림을 걸어 전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때가 또 축제 기간이라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온대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이 많이 오는데 그 축제 기간에 이 갤러리에 그림을 걸고자 하는 다른 화가들이 또 많이 있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또 이제 저는 그런 성수기를 피해도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 관장님은 축제 기간 때부터 3개월 이상 그림을 걸자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 쪽에서 2개월, 한 달 하기로 했지. 한 달 개인전이 끝나고 거기는 이제 200평이고, 여기는 갤러리 카페는 200평은 아니고 한 50평?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이쪽 카페에 어울릴 만한 걸 골라서, 예를 들자면 감각의 정원 같은 것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골라서 또 한 3개월간 25년 연말까지, 뭐 9월 중순부터 그러면은 3개월 좀 넘게 10, 11, 12 크리스마스 때까지 쭉 전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천 쪽의 개인전이 아직 날짜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서, 정해지면 바로 말씀드리겠다. 왜냐면 거기서 그림을 철수해서 바로 일부 그림을 철수할 때 그 갤러리 카페에 걸 그림과 다시 화실로 돌아가야 될 그림을 잘 골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 이 전시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8월 중순부터 그러면 9, 10, 11, 12 넉 달 반 동안 전시가 계속되는 거죠. 25년도에는 계속 8월 중순. 그러면 뭐 아트페어 뭐 하나 참가한다고 치면 거의 뭐 2025년엔 5달 동안 전시를 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공기업의 임원까지 하셨고, 보니까 전주 한옥마을 만들 때 참여했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김대중 정부 때.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참여한 기업의 임원이었기 때문에 위원이었대요. 한옥마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그래서 지금 그런 사업 쪽에 그러니까 귀농귀촌, 그러니까 영농조합, 그걸 6차 산업이라고 그래요. 6차 산업. 뭐냐면은 6차 산업이라고 하는 건데 1차 산업하고 3차 산업의 결합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농어촌도 살리고, 그러니까 농산어촌이라고 해서 농산어촌에서 단순한 어떤 은퇴 후의 귀농귀촌이 아니라 어떤 기업을 만드는 형태의
귀농 귀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의료가 카페 수입보다 더 많은 거 아니냐 이제 그랬더니 그럴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한 80만 원씩 받는데요. 한번 그 강의를 하는데. 그래서 저랑 여러 가지로 사실 시간이 부족했죠. 그러니까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았는데 제가 또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꽃이 만발했고 그 소개시켜준 아미고님이 이제 둘이 만나면 아마 이렇게 궁합이 엄청 잘 맞을 거다라고 이제 미리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예측을 해서 그래서 보통 뭐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전시를 하는데 저한테는 3개월 이상 전시를 하자고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쁜 소식이고 그만큼 저는 이제 25년도에 전시가 많기 때문에 길고 많으니까 그림을 골라서 걸어야지 전시의 그 질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인천 아트쇼도 제가 그림 골라서 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좀 빠듯하게 준비를 한 것 같고 아직 24년인데 어쨌건 좀 여유 있게 새로운 신작들을 많이 그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그 변화의 힘이 저는 제가 아미고님들께 했던 약속을 지키는 힘 그리고 제가 성장하는 힘 변화의 힘은 결국 제가 신작에서 그림이 더 좋아지고 또 에너지도 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분이 에너지를 좀 기를 느끼시는 분이더라고요. 그 두 분 다 그 부부가 그래서 거기 이제 직접 차를 만드시는 그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저의 말이라던가 저의 그림에서 이제 직접 기를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엄청 뜨거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런저런 그래서 어쨌건 이제 또 갤러리 카페를 직접 운영하시는 곧 그분들도 이제 아미고님이 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전시 중에 이제 참 놀라웠던 점 뭐냐면 화가들에게 전시를 하게 하는데 수수료를 한 푼도 안 뜯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갤러리 카페를 물론 이제 차를 파는 게 있긴 하지만 화가들에게는 전시를 하고 혹시 손님들이 그림을 사면 100% 화가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도 참 놀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례로 제 판화든 뭐든 이렇게 좀 드리겠지만 뭐 한 달에 하나 정도는 잡아드려야죠. 그러면 판화 한 3개, 서너 개는 드려야 이게 말이 될 것 같은데 대관료도 없으니까 좋은 점은 수수료가 없는 공간이 뭐가 좋냐면 그러니까 아트페어 공간도 제가 부수비를 내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죠. 그래서 뭐가 좋으냐 이미 팔린 그림을 이미 아미고님들이 소장하고 계신 그림을 전시하기가 좋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5대5로 이렇게 5대5 또는 뭐 4대6으로 갤러리가 팔린 그림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그런 전시는 소장품을 전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떤 오해를 사냐면 갤러리에게 수수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저 화가가 이미 팔린 그림이라고 얘기하고 자기 손님을 받는 게 아니냐 이제 좀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어서 갤러리하고 이렇게 이제 인천 전시 같은 경우는 5대5란 말이에요. 그래서 갤러리가 자기 컬렉터도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자기 사업이 돼버리는 거죠. 그 전시 자체가 자기가 절반의 그 그림값을 가져가니까 갤러리가. 근데 그런 전시장에는
이미 주인이 있는 그림을 걸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아무튼 그 관계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리고 오해를 사게 되고. 그래서 그 200평 개인전 완전히 신작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아트페어에는 이제 아트페어나 그 카페, 갤러리 카페처럼 우리는 이 작품이 팔리는 거에 있어서 전혀 한 푼도 안 가져갑니다. 다 화가님 드립니다. 그러면은 상관없죠. 그러니까 아미고님 작품도 얼마든지 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갤러리 카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유롭고, 그래서 뭐 이 아미고님들이 갖고 계신 것도 좀 빌려주시면 또 전시도 하고 충분히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점이 참 감동적이었고, 그러니까 화가들한테 수수료 한 푼도 안 가져간다라는 거, 다 이게 다 준다. 근데 그러면서 그 그림을 바꾸고 전시하고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3개월을 이렇게 얘기하신 건지는 그건 아니고 이제 제 그림이 마음에 들었겠죠. 어쨌건 25년도에는 신작도 많이 그려야 되고, 또 제 그림이 사람들 만나는 기간 자체가 23년, 24년 보면은 대중들이 제 그림을 볼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아트페어 기간이 4일이잖아요. 4일. 몇 번 했지? 미술쇼표까지 해도 기간 자체가 한 보름이 안 되잖아요. 25년도에는 약 5개월 정도 대중들하고 만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이 25년 상반기에 이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꼬리에 불 붙은 것처럼 달려야 되는 그런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참 좋아요. 화가들은 전시를 딱 잡히면 이제 마치 마감 시간에 쫓기면서 원고를, 제가 예전에 칼럼 쓸 때 그랬거든요. 칼럼을 뭐 몇 년간 썼죠. 제가 칼럼을 한 10년 썼나요? 10년 이상 칼럼을 쓴 것 같은데, 그 칼럼을 쓴 걸 또 책으로 만들고 이렇게 했으니까. 와, 그 칼럼 마감 시간 지키는 게 그게 때로는 정말 꼬리에 불 붙은 거 말처럼 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한 2시간이면 칼럼 하나를 쓰는 편인데도 그 2시간 동안 집중을 해야 되니까, 예전에 제가 쓴 칼럼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 와, 지금보다 무슨 생각이 이렇게 많았는지. 제가 중요 칼럼을 쓸 때 중요 칼럼을 이렇게 몇 번 보면은 나중에 책으로 쓰기 위해서 너무 문장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하나가, 그러니까 한 문단으로 풀어야 될 걸 한 문장 하나에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쓴 칼럼들을 보니까 검색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뭐 은어처럼 느껴져요, 이게. 그래서 너무 불친절한 글을 쓰는 작가였구나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문장을 보고 내가 이 문장에서 뭘 얘기하려고 했지, 제가 파악이 안 될 정도니까, 그 글을 쓴 사람 본인이 파악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압축을 시켜놨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건 제가 이 다음 집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숙성시킨 글을, 숙성시켰으면서도 좀 쉬운 글을 쓰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미루다 보니까 이제 벌써 중형책이 나올 거라고 한 지가 한 4년 5년 돼가는 것 같은데, 좀 역사적인 책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아무튼 뭐 좀 그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복잡한데 어쨌건
그림을 많이 그려야 되는 지금 상황이다. 예, 그거 하나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고, 제가 또 새로운 붓질이 나오는 태양.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서는 이제 이우환의 그 붓질을, 이우환 작가의 붓질을 홍채에 적용을 하고 싶거든요. 홍채.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디자인을 하는 건데, 이게 붓이 있다 그러면은 이 붓질이 지나갈 때 어떤 식으로 색깔이 이렇게 펼쳐질 거라는 걸 미리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붓이 하나가 있으면은 여기다가는 무슨 색깔 몇 프로, 여기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미리 발라 놓는 거예요. 물감을.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싶어서 전부터. 근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물감의 낭비가 엄청나게 심하고, 그러니까 이우환 씨는 한번 쓱 하겠지만 저는 홍채를 뭐 100번 이상 이렇게 그림 하나에 대해 이 붓질을 100번 이상 해야 되는데, 홍채만 그리려고 그래도 이우환식 홍채를 그리려고 그래도.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붓에다가 붓을 일단 한 50개 정도 준비를 해요. 쫙 준비를 하고, 왜냐면 물에 젖은 붓으로는 그 효과가 안 나와요. 바짝 마른 붓이 있어야 돼. 여기다가 미리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색깔을 이렇게 물감을 여기다 붓에다 짜는 거예요. 짜가지고 어떻게 나올 거라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붓을 이렇게 짜, 물감을 여긴 무슨 색깔, 여기 무슨 색깔, 여기 무슨 색깔, 이렇게 물감을 미리 짜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수북하게 이렇게 납작붓이라고 생각해봐요. 납작붓이 갑자기 안 보여서 납작붓이라고 생각하고 물감을 이렇게 쫙쫙쫙쫙 쌓아요. 그리고 이 위에서 물감을 살짝 몇 번 섞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걸 그대로 캔버스 위에 탁 바른 다음에 쫙 긋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묘한 색깔들이 쫙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물감 씻어야 돼. 이제 그 물감을 이제 통에다 일부, 저는 아까우니까 또 통에다 쭉 한 다음에 또 물에 담궈요. 또 새 거, 바짝 마른 거 또 해서 또 물감을 이렇게 디자인을 해. 그래서 또 딱 긋고 또 씻고 또 디자인, 이렇게 그렇게 바짝 마른 꽤 큰 붓 50개를 가지고 홍채를 그려내는 거죠. 정말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사실 물감이 쑥쑥쑥 쓰이게 되죠. 물감이 섞여버리면 못 쓰잖아요. 근데 한번 그으면 이 붓에 남아있는 물감이라든가 많이 남고요. 캔버스 밖으로 물감이 질질 흐르게 돼요. 엄청 많이 소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싶었는데, 야, 그렇게 되면 이거 물감 이거 소모량이 지금 쓰는 거에 5배 이상 빨리 소모가 되니까, 그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제가 좀 마음이 걸려서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 그걸 다 활용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돈을 그 물감에 썼어야 했는데 좀 어렵게 사는 분들 돕느라고 좀 돈을 뭐 잘못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건 그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때가 왔고, 그런 환경과 조건이 이제 다가오고 있고, 참 제대로 안 그린 거 전시하면 너무 창피하거든요.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준비를 잘 해서 지금 2017년 이후에 8년 만인가요? 8, 9, 10, 1, 2, 3, 4 8년 만이네. 8년 만에 개인전이란 말이에요. 8년 만에 개인전을 2번을 연속으로 하게 되는 거죠. 한 달짜리 석 달 반. 그러니까
하게 되는 것도 개인전 하는 과정에 또 가을에 아트페어 또 한번 해야 되고 아미고님들 그 맛있는 대추차를 마시러 또 한번 산골 갤러리 카페 한번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또 뵙고 또 인천 쪽에서 한 달간 전 개인전 할 때는 아미고 미팅을 한 1차, 2차, 3차로 잡아서 주말에 그렇게 해서 또 미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는 그러니까는 이제 대구나 부산 쪽에서도 한번 전시 개인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쯤에는 26년 봄쯤에는 좀 경남 쪽으로도 좀 가서 전시를 하고 지금 뭐 인천, 전주 이렇게 이쪽에서만 하니까 부산 쪽에서 오기가 좀 너무 힘들어서 네, 이상입니다.